물가가 왜 이래? 시장은 일제히 하락.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4년 11월 생산자 물가는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3.0%가 됐어요. 10월에 2.4%였거든요. 이때보다 0.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8월에 1.7%까지 떨어져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목표 물가가 2%니까 2%까지 맞춰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가는 잡았다 했는데 지금 8월에 올라가서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 올라가는 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11월이 3.0%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는요. 이거 뭐야. 이게 위협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2월을 보시면 4.7%거든요. 4.7%. 예, 2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월 대비하더라도 예, 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0.4%니까 많이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 10월 달에 0.2%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전월 대비하면. 그런데 이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마이너스 0.2%거든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가 계속 도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0.4%라는 것은 2024년에 뭐 2월에는 0.6%까지도 올라갔고 4월에도 0.5%까지 올라갔는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시장이요.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2024년 12월 7일 주에요. 24만 2천 명이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4주 이동평균을 보면 22만 4,250명이거든요. 늘어났습니다. 5,750명까지 늘어났어요. 신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이게 도매 물가가 떨어졌다.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느낄 수가 있고요. 소비를 덜 하니까 공장에서 공장 가동을 그만큼 줄였다. 그래서 실업수당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시장은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6% 떨어졌습니다. 132.05가 빠졌고요. 2만이 깨졌어요. 19,902.84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예,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54% 빠졌습니다. 32.94가 빠졌고요. 6,051.25가 예, 지금 기록을 했고요. 블루칩도 빠졌습니다. 예, 중대형주, 중소형주 중심의 블루칩 다우산업 지수도 0.53% 빠졌습니다. 예, 234.44가 빠져서 44,000이 깨졌습니다. 43,914.12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장막판에 너무 빠졌어요. 장막판에. 다우산업도 장막판에 빠졌죠. S&P 500도 장막판에 빠졌죠. 이게 나스닥도 장막판에 빠졌어요. 장막판이 빠졌다는 것은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읽히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이게 안 잡혔다는 뜻이잖아요. 당장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요.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은 여러분 소비가 많이 됐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난리를 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요. 물가가 높을 때는요.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 이게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공급자 측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자 측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경기가 꼬우라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요, 종목별로 가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향방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하는데 이게 또 5천이 깨졌어요. 오늘 0.91% 떨어졌고요. 4,981.19를 마감했습니다. 5천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많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는 게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 쪽이 다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엔비디아도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1.41% 결국은 떨어졌어요. 1.42% 떨어져서 137.34달러 기록했거든요. 지난 11월 7일에 148.88달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숫자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AI 거품 꺼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떤 식이든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 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오늘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더 좋은 상황이 터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애플 같은 경우도요. 애플은요, 참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긴 한데, 애플은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긴 한데 오늘은 또 0.6% 올라가서 247.96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장에서는요, 애플이 왜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IT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과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볼 때 과열일 수도 있어 하는 생각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준비를 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에 오늘 테슬라 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1.57% 떨어졌습니다. 418.10으로 했는데 사상 최고가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테슬라가 현재까지 분위기에서는 더 올라간다예요. 아직도 안 떨어진다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관련이나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 시장을 읽는 것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국 시장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뭐 2차 전지든 삼성전자든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